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일터로 가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내고 나아지기 위해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멈춰 섭니다. 그때부터 조용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마치 뒤쫓기듯 살아가고 무언가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한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의 좋은 글 정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영감을 더하세요. 나는 이토록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결과는 이토록 초라할까? 당신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전환점이 있을 것이란 것을. 그 전환점은 어쩌면 이 영상에서 당신이 처음으로 마주할 5개의 원칙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아주 깊게 당신의 중심을 흔들고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지식에서 결과로,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갈망에서 행동으로 당신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당신이 바꾸고 싶었던 그 모든 시작이 지금 여기서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대조의 원칙. 무엇을 버릴지를 먼저 선택하라. 지식은 힘이다. 그럴듯한 이 문장은 한때 우리 모두에게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그 진실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아는 게 많은데 왜 여전히 제자리일까?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당신은 매일 아침 영감을 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누군가의 성공 강연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마케팅, 투자, 루틴, 명상, 생산성.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배움의 과잉은 실행의 마비를 부릅니다. 우리는 성장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배우는 것만으로 성취한 것 같은 착각, 준비 중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정당화. 하지만 행동이 없는 지식은 더 이상 힘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매년 수백 개의 기업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은 단 하나, 많아야 2-3곳.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지보다 무엇을 사지 않을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조의 원칙입니다. 당신의 삶에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가? 실행보다 소비를 선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개의 뉴스레터를 구독했고 주말마다 경제 유튜브를 정주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실제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보를 소비하고 있었을 뿐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SNS 속 인생을 따라간 창의적인 감각을 가진 한 여성 디자이너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성공한 디자이너들의 콘텐츠를
끊임없이 분석하느라 정작 자신의 디자인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디어를 훔쳐보느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고 결국 시작조차 못한 채 3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 작은 포도밭을 운영하던 한 와인 농부는 단 한 가지 품종의 포도만을 30년간 길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포도에 모든 걸 걸었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미식가들이 나를 찾습니다. 그는 가능성의 유혹을 버림으로써 진짜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뇌는 동시에 많은 선택지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결정을 미루게 하고 행동을 지연시키며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복잡함은 방향을 잃게 한다. 모든 것을 쫓다 보면 결국 진짜 나의 길을 놓치게 된다. 지금 덜어내세요. 이제 덜어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을 필요하게 만드는 정보, 의미 없이 반복되는 루틴, 모두가 하니까 따라한 습관, 결과 없는 바쁨의 연기.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에서 당신의 진짜 부는 시작됩니다. 칼 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제거한다. 어느 신부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무엇이 내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성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삶의 무게를 줄일수록 당신은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방향의 원칙.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 문장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많다는 이유로 안심합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줄지어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수많은 움직임은 나를 어디에 데려다 주는가? 방향이 없는 노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일이 오면 처리하고, 기회가 보이면 달려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 삶은 자기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떠밀려가는 인생입니다. 자동 조종 모드처럼 말이죠.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똑똑함도 운도 아닌 바로 명확한 방향 감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이 나를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들의 모든 선택을 결정짓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빠듯한 일정, 그리고 SNS엔 바쁜 일상 속 짧은 휴식이라는 글귀.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그냥 익숙해서 멈출 수가 없어. 이것이 방향을 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목표가 사라진 열정은 의무로 남습니다. 이제 방향을 찾기 위한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실천을 제안합니다. 하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둘, 그것에 가까워지기 위한 지금 내 행동은 어떤가? 셋, 그 선택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넷,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건 무엇인가?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느라 당신만의 방향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눈앞의 작은 보상 때문에 큰 목적을 희생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때로 아픔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목적 없이 흘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인정이야말로 다시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멋진 말은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잊지 마세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모두가 가는 방향을 잠시 멈추고 당신만의 나침반을 꺼내어 보세요. 그 안에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속도는 그 목적지에 맞는가? 당신의 오늘이 무작정 바쁜 하루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가진 삶은 속도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정체성의 원칙,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진짜 나를 미뤄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더 나은 커리어를 가졌고, 누군가는 더 빠르게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려 합니다. 그들의 말투, 옷차림, 루틴, 일하는 방식까지. 그들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 나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에 열정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자기만의 말투, 자기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가 떨어지자 다른 유명 유튜버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말했고, 조금 더 빠르게 편집했고, 조금 더 트렌디하게 꾸몄습니다. 그 결과 조회수는 늘었지만 존재감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영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방한 누군가의 그림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건 견딜 수 없었죠. 정체성을 잃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박수를 얻을 수도 있지만 내면의 박수는 잃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다움에서 시작됩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시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해버릴 것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조금 더 똑똑하게, 조금 더 전문가처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라고. 하지만 그 요구를 따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각기 다른 두 명의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 시즌 새로운 유행을 반영할 컬렉션을 내놓습니다. 한동안은 성공했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한 명은 오직 자신의 감각, 자신의 문화, 자신의 가치관으로 옷을 만듭니다. 그는 느리게 성장했지만 10년 뒤 그 사람의 옷이라면 믿고 사는 충성도 높은 팬층을 만들었습니다. 흉내내는 자는 빨리 뜨고 빨리 사라집니다. 자기다움을 지킨 자는 천천히 오르고 오래 남습니다.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 자기다움을 지킨다는 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단점을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고 그 본질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 비즈니스에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활발한 척, 외향적인 척 만들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만의 감정이 깊은 경청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위로받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녀는 상담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자신의 기질을 인정하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원칙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나는 나의 장점을 지우고 있지는 않는가? 기억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편안한 모습이 결국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됩니다. 모방은 빠릅니다. 하지만 자기다움은 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당신만이 낼 수 있는 질문을 하세요. 당신은 다음 워런 버핏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 당신이 되면 됩니다. 지금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세요.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시야의 원칙, 보이는 것을 넘어서기.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빠르게 성공한 사람, 엄청난 매출을 올린 사업가, 몇 달 만에 유명인이 된 사람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기회? 성공? 혹은 누군가의 결과물? 지금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씨앗은 항상 땅 속에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야의 원칙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기회를 쫓지 않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모두가 투자자처럼 물을 때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나는 그 안에 담긴 사람과 철학을 본다. 진짜 부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집밥을 되살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던 그녀는 하루하루 피로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정성 들인 밥이 없다. 사람들은 영양제를 먹고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지만 속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밥이라는 오래된 개념에 자신의 정성과 진심을 더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정직한 레시피, 따뜻한 손글씨로 써진 메시지까지. 그녀는 음식을 판 것이 아니라 위로를 팔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만에 도시락 주문이 폭발했고 그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진짜 기회는 다른 시선에서 온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도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눈이 다른 누군가의 시야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 다른 사람의 타이밍, 다른 사람의 길을 보느라 당신은 당신 앞에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 이 시장엔 뭐가 뜨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말하지 못한 불편은 무엇인가? 무슨 아이템이 유행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은가? 가방을 다시 발명한 한 젊은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미 수천 개의 가방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의 시야를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손을 자주 바꿔요. 난 그 불편을 없애고 싶었어요. 그는 무게중심을 바꾼 독특한 구조의 가방을 개발했고 장거리 출퇴근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본 것, 그것이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아이디어도, 지금 당신이 흔하다고 여기는 일상도 당신만의 눈으로 보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아무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진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진짜 문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정답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 감춰진 본질을 보고 있는가? 세상을 다시 보세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바라보세요. 기회는 항상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보는 자는 이기고 흐릿하게 따라가는 자는 늘 늦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아닌 통찰로 보라. 그곳에 당신의 전환점이 있다. 기다림의 원칙. 씨앗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버스를 5분만 늦게 와도 불안하고, 매일 답장이 1시간 늦어지면 초조하고, 성공은 6개월 안에 와야 하고, 변화는 오늘 당장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급행열차가 아닙니다. 꽃은 계절을 따라 피고
과일은 시간이 지나야 익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무엘 스마일지의 명언입니다. 조급함은 씨앗을 뽑아보는 것이다.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이다.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6개월 만에 온라인 사업을 키운 친구를 보고 자신도 금방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고 첫 주엔 영상 2개를 올렸고 첫 달엔 블로그를 열심히 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고 2달 뒤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해봤지만 안 되더라.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해본 것이 아니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은 씨앗이 뿌리 내릴 시간을 주지 않았고 성장의 자연스러운 속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가는 법을 잊은 시대. 우리 세대는 어쩌면 천천히 가는 법을 잊은 세대인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빨리 성공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년 만에 억대 연봉을 번 유튜버, 6개월 만에 회사를 떠난 디지털 노마드, 단기간에 10만 팔로워를 만든 인플루언서.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5년의 준비, 실패한 계정들, 편집실에서 울던 밤들, 끝까지 아무도 보지 않은 콘텐츠들. 우리가 당신보다 빨리 가는 것 같을 때 누구나 각자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탈리 골드버그의 명언이었습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에 1cm씩 자라는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은 지표 위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5년 차가 되면 단 몇 주 만에 수미터를 자라며 숲을 이루죠. 왜일까요? 그동안 뿌리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당신은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자신의 카페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217명의 투자자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217번을 견디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에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시간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고 자신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아직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씨앗을 믿는다면 그건 이미 충분합니다. 시간은 당신 편이다. 만약 당신이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기다림을 위한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계속하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남의 속도를 기준 삼지 마세요. 당신의 템포로 가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어느 날 이 길이 맞았구나 하고 작은 성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내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있다면 당장 그 열매를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성장의 일부이자 성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당신이 뿌린 모든 것은 당신의 계절에 반드시 열매 맺는다. 다만 오늘은 뿌리의 날일 뿐이다.
이제 당신은 5가지 원칙을 모두 만났습니다. 무엇을 버릴지를 아는 대조의 원칙, 방향을 설정하는 선택의 원칙, 자신답게 사는 정체성의 원칙, 새로운 눈으로 보는 시야의 원칙, 결국 꽃 피우는 기다림의 원칙. 이제 당신은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이 원칙들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는 조용한 실천. 그러나 진짜 부를 만든 사람들이 언제나 지켜온 기준들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숫자로 보이지 않고 그래프로 확인되지 않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방향의 이동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배울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실천할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단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틀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실천으로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이 5가지를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여정은 시작됩니다.